예. 자, 자리를 이제 정돈해 주십시오. 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식전 행사로 시작해서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그리고 전국청년위원장 선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중앙당 대변인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참으로 많은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죠. 우리 바른미래당의 축제의 날에 날씨까지 너무나 청명하고 맑아서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선출대회와 관련해서 간략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이 되고요.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회 선언이 있겠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 및 후보자 여러분들의 간략한 인사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발표하고 새로운 당대표님의 당선 연설로 행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보님들께서 전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하시고 또 활력을 더해 주셨는데요. 그 발자취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 비상대책위원님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 이어서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갈 당대표 후보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대로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정치혁명 제1야당 교체 바꿔야 산다 기호 1번 하태경 후보입니다. 공서 통합정당 된다 된다 꼭 된다 기호 2번 조국천 후보입니다. 당헌야당 통합당대표 당헌중심 정당혁명 기호 4번 김영환 후보입니다. 이랑 정당 다같이 갑시다 기호 4번 손학규 후보입니다. 이준석과 함께 확 젊어집시다 기호 5번 이준석 후보입니다. 세판을 짜자 기호 6번 문은희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정당 젊은 청년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 김수민 후보입니다. 네, 모든 후보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님과 당 지도부님들 그리고 후보자님들 같이 도열해 주시고 사진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찍어 주시고요. 예. 예, 같이 손 한번 잡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손 한번 먼저 보여주십시오. 바른미래당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자리로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곧바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김동철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 청년위원장 선출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 여러분 국민 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외진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신 김동철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환영 원내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삼아 선거관리위원장님이십니다. 비상대책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신원 비상대책위원님이십니다. 최희배 위원님 함께하십니다. 이지훈 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경욱 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주상 위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이태규 사무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도 사무부총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주승용 국회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권은희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예,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유이동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석 의원님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영재 의원님 자리에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빈 여러분들께서도 참으로 귀하신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신 장병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약간 좀 빠뜨렸습니다. 2,000대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예, 2,000대 의원님. 2,000대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대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대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대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주한미국 대사관 서기관이신 캐서린 플린트님 모셨습니다. 주한미 대사관 정무보좌관 박지연님 모셨습니다. 주한일본 대사관 서기관 심호지 토미언님 모셨습니다. 주한호주 대사관 정무서기관 샘 케일리님 오셨습니다. 주한호주 대사관 선임연구관 신혜정님 함께하십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정무관 권남인님 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수석님 오셨습니다. 예, 또 더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소략함을 바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귀한 내외빈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늘의 선출대회를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김삼화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선택으로 앞으로 바른미래당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후보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올여름 8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원들을 만나고 전국을 돌며 8차례의 방송 토론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미래 비전과 혁신을 위해서 각자가 갖고 계신 소신과 애당의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7분 후보님들 모두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이후의 첫 지도부 선출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며 당원과 국민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께서 서로를 비판하셨다고 해도 이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위한 건전한 비판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든 후보님들께서 바른미래당의 혁신과 승리를 위하여 선거 과정을 모두 잊고 힘을 합하고 함께 매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시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께 새로운 다짐을 약속하는 날입니다. 오늘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하는 당 지도부가 당원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며 당원과 함께 승리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새로운 대한정당, 미래정당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지도부께서는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민생정당, 다당제를 확립하겠다는 통합의 초심을 기억하고 한국 정치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구태 및 기득권과 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다당제 민주주의의 선도 정당이 되어서 오직 민생과 국익만 생각하며 건강한 상식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단 지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후에 다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당 지도부를 믿고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삼화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개표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 청년위원장 선출 투표에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예, 김성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표가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낡은 운동권 이념과 계파 패권에 사로잡힌 민주당을 뛰어넘고 반공 보수의 색깔론에 갇혀있는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명실상부한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70년 헌정사에서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느 정당도 시도하지 못했던 봉사관 지역 통합과 진보 보수 간의 이념 통합을 통해 명실상부한 수권 대한정당이 되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길입니다. 지역 통합, 이념 통합을 통한 수권 대한정당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할 길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래서 비대위 출범 당시 저는 비대위의 역할로 첫째, 당의 화학적 결합, 둘째, 사무처 구조조정, 셋째, 당 개혁,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당의 화학적 결합이야말로 바른미래당이 성공할 수 있는 알파요 오메가일 것입니다. 비대위 기간 동안 당 구성원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제 당내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념 갈등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특히 한 달 동안 진행된 정책 워크숍에서 바른미래당이 민생 실용의 경제정당임을 분명히 국민들께 각인시켰습니다. 둘째, 사무처 구조조정은 참으로 당직자들에게 참으로 가혹한 조사였지만 또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가피했던 사무처 구조조정, 절박한 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당직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결코 당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당 개혁은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비대위에서 씨앗을 뿌리고 기반을 만든 만큼 새로운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당 개혁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가 실은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만 마음속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대위 기간 동안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마의 10% 벽을 돌파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저께 미소지구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마의 10% 벽을 넘어 11%라는 당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앞에 자신있게 보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은 권신작처럼 내던진 채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협치는 사라졌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청와대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만기칠람하면서 총리 패싱 내각 패싱으로 총리와 내각은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총리가 있습니까? 내각이 있습니까? 오로지 청와대 권력뿐입니다.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의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와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고용 대참사의 제2의 IMF 위기가 도래했다는 하소연이 연일 터져나오고 각종 경제지표는 최악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표? 실물지수, 심리지표까지 온통 빨간색 일색이고 이제는 불이 날 지경입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못살겠다며 거리로 나와 절규하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기업들은 속속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멀쩡하게 일 잘하던 통계청장을 바꿨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 이렇게 된 이유가 통계 탓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통계를 조작해서라도 이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정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적폐는 기필코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적폐 청산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형공만을 없애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지혜롭게 대비하고 무너진 제조업을 되살리면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은 민생실용을 추구하는 경제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바른미래당을 반석이 위에 재건하고 정당개혁, 정치개혁, 국가개혁을 주도하면서 수권 대한정당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거치면서 있었던 우리 간의 치열한 경쟁은 이제 바른미래당의 미래와 집권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바른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여러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이 정명국 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예, 인사,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 오늘 당대표 최고위원 또 전국 청년위원장 선출대회를 위해서 전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올 초 통합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당 사상 처음 시도했던 중도 세력의 통합에 대해서 극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어렵게 이룩한 통합, 그러나 전열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지방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지역통합, 가치통합, 이념통합이라는 통합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뼈아픈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비대위 구성 또 당 조직 정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급기야는
오늘 명실상부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이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오늘 우리 당의 실질적인 통합을 완성하는 날로 우리 모두가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통합 전에 어느 당 소속이다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중도 정당으로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출마하신 후보들의 깨끗한 승보 또 선당 후사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이 진정한 민생 정당, 경제 정당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바른미래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고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자, 차등 적용하자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약탈적인 대출금리로 고생하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 내역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개혁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거대 양당이 주저하면서 내려놓지 못했던 특활비, 바로 기득권의 유혹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모든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국회 특활비 폐지해냈습니다, 여러분. 국회 특활비 폐지란 계획에 이어서 이제는 정부 특활비의 과감한 구조 조정까지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바른미래당이 왜 필요하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우보 천리의 마음으로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세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려는 국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올해 안에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 또 장병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님 같이 모시고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혁 마무리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바른미래당의 앞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대한정당으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 똘똘 뭉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단결합시다. 또 시원하게 공부합시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바른미래당이 일당 100의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여러분. 끝으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을 다시 한번 희망의 씨앗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김동철 비대위원님과 오늘 퇴임하시는 모든 비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김동철 비대위원장님, 비대위원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나 멋진 원내대표님, 우리 당을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후보님들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의 인사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한 분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님들 그리고 청년위원장 후보님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자랑스럽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후보님들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하태경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요. 항상 시험 치고 나면은 시험 친 직후에 이건 좀 더 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이거는 좀 놓쳤다 뭐 이런 점들이 앉아 있으니까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 당이 매일매일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율 금방 한 달 만이라도 20% 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하태경답지 않게 정말 많이 봐주는 싸움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손학규 선배님, 평소에 제가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한 비판을 했는데, 우리 또 손 선배님께서는 경륜을 자랑하시면서 요리조리 아주 잘 나가셔가지고 제가 역시 경륜을 무시할 수 없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석 후보도 너무 제가 한번 이렇게 한마디 할까 굉장히 저보다 더 세게 모멸차게 다른 후보님들 공격하셔가지고 이준석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살았다. 속으로는 기쁜 마음 플러스 또 제 옆에 있는 김영환 후보님께서 함께 고생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전당대회 과정에 있었던 우리 내부의 경쟁 그리고 긴장 이런 것들이 화합과 미래를 향해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대 기간 중에 우리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는 보수 내에 건강하지 못한 이미 죽고 사라져야 하는 수구 냉전 세력과 철저하게 선을 긋겠다. 개혁적인 보수 정도가 아니라 보수 혁명 전사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좌파들 중에 지금 핵심들이 사실 돌팔이 좌파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고용 말살 성장이고 국민들 다수기는 이런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이 돌팔이 좌파들 국민들 속에서 고립시키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지 못하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듯한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청을 합니다. 대통령은 그냥 끝날 때까지 적폐청산만 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아예 대통령 경제에서 손 떼라고 했습니다. 정말 손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호남이 배출한 우리 이낙연 총리한테 경제를 맡기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책임지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훨씬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적폐청산 장사 안 통합니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우리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특권을 청산하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바른정당이 거대 두 정당이 해내지 못한 특활비 폐지를 이루어냈습니다. 기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특권 청산하는데 바른미래당이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경선 기간 동안 두 가지 특권, 사실 세 가지 특권인데 이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잘 부각이 안 돼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특권 중에 국회의원만 정치자금 받을 수 있는 거 청산하겠다. 원외위원장들도
국회의원들과 동등하게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국회의원 특권을 청산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센 거였는데요. 공무원, 신규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은 폐지하겠다. 이거 박수 좀 많이 치시는데, 이거 뭐였냐면 과거 공무원들은 월급이 박봉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뒷돈 받지 말라고 연금을 후하게 설계를 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청년들 10명 중에 6명이 서로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가장 좋은 직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일자리도 안정되는데 노후 월급까지 많이 받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다. 지금은 신규 공무원들부터는 공무원연금 폐지해서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거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주실 거죠? 또 한 가지 또 센 것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진짜 구각이 안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요건 꼭 말씀드릴게요. 연봉 7천만 원 이상은 정규직 폐지하겠다. 모두 개방직으로 만들겠다. 이건 뭐냐면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자동화되고 인공지능 되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연봉도 많이 받고 평생 직장 보장받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연봉 7천은 상위 10%입니다. 상위 10%를 구성하는 연봉 7천 이상부터는 철밥통 일자리가 사라져야 된다. 이 일자리는 만인에게 개방되는 그런 기회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외교안보는 협치를 하겠다. 남북관계에서는 야당이 들러리 서줘도 된다. 또 하나는 경제는 철저하게 견제를 하겠다. 이 정권한테 경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평화 노선, 유능한 경제 노선, 특권 폐지, 이 3대 노선을 주창했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이 3대 노선이 바른미래당의 대표 노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명한 색깔, 바른미래당만의 색깔, 바른미래당만의 비전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당은 제일 큰 정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정우천 후보님,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참고로 시간을 후보님들 조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된다, 꼭 된다. 정우천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사실 지금 현재 죽음의 계곡에 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어둠 속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주에서 5%의 지지를 받다가 나중에 당선된 구호가 바로 된다. 이거 소리를 외쳤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분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우리 다 전주에서 막 저 당선시켜 주신 분들이 오셨는데 뭐 된다 한번 외쳐보실래요? 자, 한번 외칩시다. 시작! 된다! 아마 저 정도
되면 다음에 또 제가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오고. 정말 이번 이게 한 8번 현장 토론을 하면서 제가 꼭 지키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갈등 또 공천파도 이런 구태가 국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라도 이번 토론회에서 누구 좀 까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랬더니 아까 하태경 후보님은 까야 흥행이 된다는데 제가 못 가서 흥행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기 다 색깔대로 산다고 제 색깔은 전주에서 8년 동안 용광도에도 녹여서 나온 그런 통합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과 실천에 옮겨서 바른미래당이 화학적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나라는 최고 3대의 가장 중요한 기축이 있는데 그게 70년 동안 우리 나라를 이끌어오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70년 동안 전쟁이 없던 그런 굳건한 안보 동맹 이 세 가지가 이 나라를 지키는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오면서 드루킹이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하는 그런 언론 조작을 통해서 MB 아바타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철수 대표가 쫄딱 망하는 그러한 여론 조작을 했는데 이게 했다고 되시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가장 아파하는 중소상공업자 그 다음에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졌던 우리 원자력 이런 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제가 그걸 우리 실질적인 경제 실용정당의 가치를 찾아내겠다고 그거를 외쳐댔는데 정말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자유시장 경제 확실하게 우리 당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판문점에서 회담한 걸 비준하라 하는데 세상에 한미 안보동맹이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는데 금방 비준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다른 당이 갖지 못하는 최고의 가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이 나라에서 양극화되고 상극화된 그러한 정치의 날줄과 씨줄이 바로 동서지역장벽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패권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갈리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거를 해결하는 정당 동서통합정당이 됐고 또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그러한 민생 실용정당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민생 실용정당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에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국민이 안다면 바로 우리 지지율은 20% 30% 올라갈 거고 바로 그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까 우리 하태경 후보가 10분 내서 요 정도 하면 5분 이렇게 벤지식 비판을 해놔야 다음 후보님들이 이제 5분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선물합니다. 저 전주에부터 오신 분 5%를 40%까지 올려서 제가 당선이 됐는데 그 에너지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꼭 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젠달봉을 하고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시작! 예, 이어서 기호 3번 김영환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5분만 저도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적자는 저밖에 없고 바른미래당으로 낙선한 사람도 여기 이준석 후보가 계십니다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당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마를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후보들 몇몇을 볼 때 저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괜히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 우리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기조가 우리 당이 가야 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구태여 기탁금 내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리고 선관위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선당 후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가시밭길을 위해 천막을 짓고 낙선자를 바로 세우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낙선자들이 왜 이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는가? 우리는 기득권 양당 정치를 버리고 제3당 정치 혁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득권 양당 정치를 버리고 제3 정치 혁명의 길에 나선 우리가 겪는 이 가시밭길, 이 고통,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당우사하고 통합해야 한다 하는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가 아니면 통합할 수 없고 통합하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비 진보와 싸우고 사이비 보수와 싸우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는 정의당보다 더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당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제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로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길게 연설을 하면 저 사람이 당대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수락연설 대신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태어나면 이름을 좀 잘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일 부러운 사람이 권은희 의원이신데 우리 당에 권은희 의원이 계셔서 당선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승민이나 정병국이나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만 했으면 이번에 당대표 되는 건데 이번에 만약 떨어지면 제 이름이 나빠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저를 관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1977년부터 79년까지 유신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징벌을 먹어서 0.75평의 관보다 2개 정도 큰 그런 방에 24시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시를 배웠습니다. 저는 13권의 시집을 내고 1000편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시 1000편 가운데 단 2편도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시 한 편이 인류가 있었던 수십억의 시 가운데 한 편도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를 시가 되게 만든 그 무엇, 그것을 우리 바른미래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갖지 못하는 한 우리는 민주당의 이중대가 될 것이고 야권 분열로 귀결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다른 것이 없어서 지난 선거처럼 자유한국당의 이중대가 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 바른미래당은 이 정치사에서 존립할 이유도 없고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무엇이 다르며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 당원들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성공을 기원해야 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동권 대통령이 아니라 전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변의 대통령, 참여연대의 대통령, 민주노총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 하는 그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분 지났어. 예, 죄송합니다. 아까 한태경 의원 할 때는 그 말씀 안 하시던데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님 되시면 누가 되시든 간에 우리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살리고 다당제를 지켜달라. 우리가 이 가시밭길을 가는 이유는 제3당 정치혁명 다당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을 팔아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당제를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호 4번 손학규 의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저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못 합니다만 저 자신 많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나와주신 후보자 여러분들의 따가운 비판이 때로는 견디기가 힘들기도 했지만 이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러한 발언을 했고 이러한 행동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정치 그만두지, 이제 바른미래당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나 정치 떠나려고 그랬어요.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탈당을 했는데 제가 입당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중에는 이제 정치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바른미래당, 제가 말씀드린 대로 껍데기 정당이고 빈 털털이가 됐지만, 그러나 그 소중한 가치, 개혁 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하나가 되고, 껍데기지만 영감과 호남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중도 개혁의 통합정당을 이루었다고 하는 소중한 가치는 아주 굳건히 살아있고 가느다란 빛이 남아 우리에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피겠다고 하는 그 빛에 대한 가느다란 희망을 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3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 폭우에 우리도 국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엊그저께 어느 밥집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나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무지 시간이 안 돼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절규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나가면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에게만 책임을 지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민생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안고 민생을 살리는데, 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살리는데 우리가 나서야 된다.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또 새롭게 출발한 정당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가능성이고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국민과 당연히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 앞으로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고, 우리 작지만 이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지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도 개혁의 새로운 길, 민생의 새로운 길,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엮어나가도록 성공해 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기는 자리가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5번입니다. 이준석 후보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젊은 후보자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또 마음이 철렁 내려왔더라고. 뭐 갑자기 7천만 원 이상 값이 이정지면 안 되겠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또 저런 얘기 하실까봐. 그런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TV 토론하면서도 몇 번 비교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정당
세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런데 세 팀이 앉아가지고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은 저희는 두 명의 아주 훌륭한 대선 주자를 갖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 중에서 손학규 후보님이 연립정부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 화투 치는데 광이 두 개입니다. 손학규 후보님도 충분히 재선 나갈 자질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 당의 세 번째 대선주자 되신다면은 광이 세 개는 몇 점입니까? 3점입니다. 바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나중에 다음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안타깝게 우리가 졌지만은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누가 최고위원이 되든지 간에 앞으로 지도부는 대선 주자를 키워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당이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좋은 대선 주자들이 대권을 잡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차기 지도부가 잘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 같이 대선 주자 대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죠? 제가 어떤 대선 주자를 지원하는지는 다들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대선 주자가 3명이 아니라 4명 되어서 5명이 되어서 6명이 되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 당선 확장해 나가면은 그때 우리는 5강으로 15점으로 날 겁니다. 크게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승리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 제 원래 친정 정당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대선을 위한 길로 지도부와 똘똘 뭉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1년도 안 되어서 자유한국당에 광박 씌울 수 있습니다. 거기 대선 문제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바른미래당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경제 이슈 잡아가지고 지지율 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에 대해서 아무 대여놓고 안보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저 민주당 지지율 쭉쭉 내려가게 되면은 저 정당은 피박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에는 광박을 씌우고 민주당에는 피박을 씌워서 다음 대선에서 꼭 승리하는 거 믿고 계시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진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는 없는 새로운 가치들을 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우천 의원님 동서화합의 상징이십니다. 우리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 동서화합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젠다들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 동서화합의 가치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가보십시오. 젊은 세대는 경제적 계급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남녀 간의 갈등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동서화합이라는 가치 이외에도 우리가 챙기고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요소,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대권주자들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세 개의 기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동서화, 양성평등, 경제적 격차 해소,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운 일에 저 이준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권건희 후보님이십니다. 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권원희,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애트리에서 연구원도 하고 KT에 한 24년 다니면서 많은 서비스도 하고 또 중소기업 대표도 하고 우리 수사과장 출신의 권원희 의원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네. 제가 중소기업 대표를 할 때 그때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직원들이 자꾸 이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많이 이직을 해서 제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가 휴대폰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구나 이거를 알고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견 관리자나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삼성전자 사람 임원 만나고 또 오피니언 리더들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국회의원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그러느니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예고 후보가 국회의원 4년 했습니다. 유승민계로 찍혀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대구시당 발김대회장 공동위원장 하면서 바른정당이 잘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하고 통합할 때도 통합해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뒤에서 조용하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6.13 선거 이후 제가 저도 당을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더 힘이 빠지고 더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밖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정말 힘 빠졌었는데 권 의원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표 달성한 겁니다. 네. 우리 권한희 국회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권한희 국회의원님 덕을 받아서 제가 당선이 되는데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들 그냥 무조건 찍는 사람들 아닙니다. 문자에 밑에 분명히 본명이인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토론회 할 때마다 제가 또 그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을 정말 존중하신다면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령으로 6동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도 객관적으로 제 토론회하고 평가를 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여성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일단 제외하고 그러는데 좀 섭섭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한 표 찍어주셨어야 했으니까 기대도 됩니다. 우리 각 후보님들 한 표 찍고 저 한 표 찍으면 제가 당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토론회 때 제가 신설이 좀 했습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거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손학규 후보님한테 만덕산 더덕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학규 후보님 혹시 당대표 되시고 산삼이 되시더라도 주변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썩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우리 후보님들 제가 8번 그리고 또 내부 한 번 9번 토론회를 하면서
정말 모든 분들 너무나 훌륭하다. 모두 다 대표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든지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줘야 됩니다. 또 제가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이라고 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우리는 사실 살림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맞는 어떤 운영이나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바람이다! 새 판을 짭시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이신 김수미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전국 청년위원장에 출마한 김수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평소에 20대 신조어를 많이 가르쳐드리거든요. 오늘 당원 여러분께도 제가 신조어 하나 가르쳐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할 말 하안 이라는 20대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할 말 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라는 20대 신조어라고 합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실 앞에서 불평도 해보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청년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김동철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더욱이 결과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노력해봤자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 할 말 많은 청년들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실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GDP 2만 불, 주 52시간. 오늘을 만드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내일을 만드는 데는 대단히 실패했습니다. 지금 다른 정당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을 포기했습니다. 청년위원회 포기하고 여성위원회도 해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자유한국당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도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거대 양당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데는 성공했을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른미래당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용기를 내며 한 발짝 한 발자국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미래당은 성공한 정당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정당으로서 침묵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불평하는 건강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용히 해주세요. 당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많이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내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의 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겨우 취업해서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을 해봤자 1년에 이자는 1%인데요. 아파트 값은 한 달 만에 1억이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세상은 공정하다고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 감히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청년들에게 그냥 버티라고 시쳇말로 존버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냥 포기하면 쉬워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비정상적인 사회, 공정하지 않은 규칙, 정의롭지 않은 관습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바른미래당 당원 여러분, 저는 청년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의 힘을 우리 당의 에너지로 바꾸는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한한 상상력에 있습니다. 다름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성에 있습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키우고 또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 또 당원분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갈등과 혐오를 이겨내고 다양성을 존중받는 청년 행복의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청년의 용기, 도전, 실험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청년을 키우는 정당, 청년의 내일이 있는 바른미래당을 저 김수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상상력 하나로 스타트업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른미래당의 청년의 상상력 이 한 가지를 높이 평가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인정해주고 청년을 행복해주는 정당치고 저는 망한 정당 못 봤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른미래당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해내가는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저 김수민,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자랑스러운 후보님들 말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개표 결과를 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긴장되시죠? 예, 후보님들 특히 많이 긴장되실 텐데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긴장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바른미래당의 축제의 날이고 새로운 전진의 날인데 사실은 또 성자와 패자가 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성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이제 곧바로 개표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상화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개표 종료를 선언하시고요.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상화 선거관리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 청년위원장 선출 투표에 개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바른미래당을 성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상화입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의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당원 투표 방식은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국민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했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 오전까지 ARS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는 전당원 중 만 39세 이하 청년인 당원이 투표하였으며 각 선거인이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였습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그럼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선거인수 64,270명, 총 투표자 수 6,589명, 투표율 10.25%, 온라인 투표 투표수 5,535표, ARS 투표 투표수 1,054표입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자 김수민, 총 투표수 찬성 4,166표, 2,423표, 찬성률 63.23%, 반대율 36.77%입니다. 다음으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전당원을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나누어 각각 1인 2표를 행사하였습니다. 국민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중 바른미래당 지지자 또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또한 1인 2표를 행사하였습니다. 유효 표본수는 2,000명입니다. 당원 투표 결과는 온라인 투표, ARS 투표의 유효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하고 책임당원 득표율의 100분의 50, 일반 당원 득표율의 100분의 25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득표율의 100분의 25를 반영하였습니다. 투표의 최종 합산 결과 6명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2위부터 4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총 투표수, 총 선거인수 35만 9,935명, 투표자 수 4만 5,298명, 투표율 12.59%, 온라인 투표 투표자 수 2만 8,376명, ARS 투표 투표자 수 16,922명입니다. 총 투표수 9만 596표, 이 중 책임당원 투표수 2만 8,590표, 일반당원 투표수 6만 2,006표입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하태경 후보, 첫째 책임당원 투표수 6,707표, 득표율 23.46%, 둘째 일반당원 투표수 13,578표, 득표율 21.90%, 셋째 국민여론조사 득표율 22.64%입니다. 기호 2번 정운천 후보, 첫째 책임당원 투표수 3,333표, 득표율 11.66%, 둘째 일반당원 투표수 7,904표, 득표율 12.75%, 셋째 국민여론조사 득표율 12.45%입니다. 기호 3번 김영환 후보, 첫째 책임당원 투표수 3,619표, 득표율 12.66%, 둘째 일반당원 투표수 6,701표, 득표율 10.81%, 셋째 국민여론조사 득표율 11.11%입니다. 기호 4번 손학규 후보, 첫째 책임당원 투표수 7,456표, 득표율 26.08%, 둘째 일반당원 투표수 17,149표, 득표율 27.66%, 셋째 국민여론조사 득표율 28.25%. 기호 5번 이준석 후보, 첫째 책임당원 투표수 5,685표, 득표율 19.88%,
둘째, 일반 당원 득표수 11,853표, 득표율 19.12%. 셋째,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18.46%입니다. 기호 6번 권은희 후보 첫째, 책임당원 득표수 1,790표, 득표율 6.26%. 둘째, 일반 당원 득표수 4,821표, 득표율 7.78%. 셋째,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7.11%입니다. 이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별 최종 득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하태경 후보 최종 득표율 22.86%, 기호 2번 정운천 후보 최종 득표율 12.13%, 기호 3번 김영환 후보 최종 득표율 11.81%, 기호 4번 손학규 후보 최종 득표율 27.02%, 기호 5번 이준석 후보 최종 득표율 19.34%, 기호 6번 권은희 후보 최종 득표율 6.85%입니다. 이상으로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 후대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청년위원장 당선자의 지명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김동철 비대위원장님께서 지명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당선자 지명선언을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의 손학규 후보를, 최고위원회 하태경 후보, 이준석 후보, 당연직 최고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의 김수민 후보를 지명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들, 저를 바른미래당의 당대표, 여러분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당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하게 당을 이끌어 주신 김대중, 김동철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비대위원 여러분, 김삼아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당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김영환, 정운천 두 후보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당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님, 김수민 청년위원장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데 앞장서는 바른미래당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저 손학규는 바른미래당의 앞날을 물러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바꿀 막중한 사명을 당원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촛불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은 패권정치의 부정이고 국민주권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패권정치의 유령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고 실업자가 길거리를 메우는데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20년 장기 집권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촛불혁명은 정권의 교체만 가져왔지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야말로 촛불혁명 이전의 수구정치 체제인 것입니다. 언로가 막히고 시호가 소통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제약받고 반기업 정서가 판치고 있습니다. 민주화에 앞장섰던 여당 국회의원들은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고 친문 행세에 목이 메어 있습니다.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다당제가 현실이 된 지금 여소야대의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2010년 8월 15일 춘천을 떠나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의 소득 분배뿐 아니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도 함께 이루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농어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아우르는 중도 개혁의 길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소중한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제시한 저녁이 있는 삶은 단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는 시간을 늘리고 일자리 나누기자 하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생산을 늘리고 성장과 분배를 같이 이룩해서 여유가 있는 삶을 통해 행복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되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필요한 국정 철학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억지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통합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식의 연합정치로 복지국가와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시장경제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촛불혁명 이전의 구체제는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 다수의 참여를 가로막는 양극단의 수구적 거대 양당 체제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는 여의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큰 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거수기와 앵무새 노릇에 앞장서는 민주당. 아직도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하는 자유한국당. 바로 이 두 수구적 거대 양당이 한국의 의회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를 어지럽히는 이 두 정당과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민심 다음 총선에서 이 두 정당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난관이 있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선거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없고 오직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1987년 체제를 넘어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오늘 세 개의 통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당의 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의 분열, 우리 안의 진보 보수, 우리 안의 영남 호남, 우리 안의 개파 등 모든 이분법을 뛰어넘어 우리 안의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없는 살림에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것처럼 불성사나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당장 당의 지지율에 연연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특권이라도 있으면 내려놓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당을 개혁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데서 개혁을 시작할 것입니다. 민생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바른미래당은 민생 제1의 정당임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열어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종파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입니다. 지역주의 정치 체제로 만들어진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민 모두의 이해와 요구를 담고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국회가 주도하고 국민이 승인하는 개헌 프로세스를 크고 작은 모든 정파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통합은 바로 국민 통합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나만 옳다는 오만과 독설로 국민을 갈래갈래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상하 빈부 갈등도 모자라 을을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쪽을 살린다며 또 한쪽을 죽이는 것이 무슨 개혁이며 혁신입니까? 이게 적폐 청산입니까? 지금
오늘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딱 한 가지 말이 떠오릅니다. 교각살구.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대통령 갑질, 청와대 갑질, 여당 갑질을 막지 못하면 국민이 죽고 민생이 죽습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치 권력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저 손학규는 반드시 세 가지 통합을 만들어내어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손자독식 양당제라는 두 개의 괴물을 반드시 물리치겠습니다. 개혁적 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결합한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의 통합 세력으로 정치 개혁의 중심에 선봉에 우뚝 서겠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바른미래당 당 대표 및 최고 전국 청년연장 선출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